자기네들이 비전의 챗GPT를 만들었다고 일단 주장은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연말에 나올 FSD를 봐야 돼요. 근데 진짜로 그게 잘하면은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율주행에 쓰던 비전 모델이 로봇에도 똑같이 쓰이고 다른 카메라에도 똑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에 보면은 9개 분야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네네네. 차량 뭐 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죠? 네네네. 차량 디자인, 파워트레인 이건 뭐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구동 쪽이고 네네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충전, 자율주행이나 충전 이런 얘기는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현대차도 그렇고 뭐 지금 다 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자율주행 쪽에서 테슬라의 현 주소는 어때요? 혹은 경쟁력은요? 네.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 기능이 괜찮은 편이고 실제로 이제 타보면 잘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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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네. 실제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아예 대놓고 개발자를 더 뽑았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를 더 뽑았다는 게 자동차 엔지니어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더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모든 회사가 지금 소프트웨어 다 경주를 하고 있는 건 팩트인데, 근데 그런 와중에 어쨌거나 지금까지 가장 잘한 건 테슬라가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테슬라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데이터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많아요. 일단 네. 그 캐피브 마켓이 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개인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산당에서 야 닥치고 그냥 저 정보 다 제공해 그렇죠. 하면은 네.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 비전을 잘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거 잘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AI 기술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가끔 학회에 나와서 발표를 하거든요. 워크숍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이 왜 레이더를 뺐는지. 그러니까 레이더를 넣어보니까 카메라랑 레이더를 같이 써보니까 오히려 레이더가 노이즈를 주더라. 그래가지고 카메라만 넣는 게 더 잘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네가 그리고 최근에 공개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공개 자체는 꽤 예전에 했었는데 그 슈퍼컴퓨터 중에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네. 얘네 내부적으로 쓰는 거. 이런 슈퍼컴퓨터의 성능 자체가 꽤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기대를 하고 저는 그 기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네. AI가 다 텍스트로 뭔가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근데 사실 AI는 원래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훨씬 잘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제가 볼 때 이미지를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문제를 풀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이 그래서 AI 판사 안 넣는 것보다 더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전 쪽이 아무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웃라이어 같은 상황이 운전하다 보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에 자율주행에서 다 대처가 되느냐 하는데 저는 사실 사람이 대처하는 수준 대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게 사람도 극단적인 아웃라이어는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때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뭐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돌이 그냥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 사고 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오히려 기계가 더 잘할 수 있죠. 네, 사실 운전 자체는 기계가 훨씬 잘할 영역이라 보고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그렇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연말이라고 해봐야 사실 몇 달 안 남았는데 연말에 FSD 새로운 버전을 내놓는데 그때부터 베타 딱지를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레벨 3냐 하면은 사실상 레벨 3가 되기는 하겠죠. 그럼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FSD가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런 자율주행이 잘할까 못할까 생각해 보면은 전 잘하는 거에 베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자체는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테슬라에서 이거를 가지고 투자할 것 같진 않은 게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 나왔는데 성능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지만 이제 자율주행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크게 놀라울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제 앞으로 할 다른 신사업들이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만들지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확실히 잘하는 게 맞고 발전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아쉬워요. 발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 공시를 보면은 미국은 공시에 있는 항목을 회사에서 임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있으면 그냥 매출은 매출로만 딱 잡혀 있는데 미국은 회사에서 매출의 세부 항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정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에다가. 근데 테슬라는 꼭 전기 발전에 대한 매출을 넣어놓기는 항목으로. 근데 그런 게 뭐를 보통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걸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일단 앞으로 발전 쪽에서 좀 더 잘 발전이랑 충전 쪽 인프라 쪽에서 좀 더 잘하기를 바란다. 예.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슈퍼컴퓨터 얘기는 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따로 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뭐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고 사람들이 도조가 뭐야? 이거 일본말이야? 일본말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가 꿈꾸는 게 엄청난 그런 사이즈와 성능이고 시장에서 보는 거는 테슬라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자율주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HBM처럼 소위 그런 AI에 필요한 것처럼 테슬라가 만들면 여기도 반도체나 칩이 필요하겠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슈퍼컴퓨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는 전 챗GPT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챗GPT랑 기존 AI 차이는 뭐냐면은 기존 AI들 어떤 식으로 보통 돌아갔냐면은 태스크에 맞춰가지고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 내가 요약하는 AI를 만들겠다. 아니면은 글을 쓰는 AI를 만들겠다. 질문에 대답하는 AI를 만들겠다. 이렇게 돌아갔는데 챗GPT 생성형이라는 거죠? 아니 그 생성형은 다 생성형이네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요약을 하겠다는 것도 생성형이거든요. 그런가요? 요약하는 것도 실제로 글을 쓰는 거니까 생성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생성형이라는 것 자체는 옛날부터 많았는데 챗GPT랑 다른 애들의 철학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옛날 애들은 그럼 요약을 하기 위해서 요약에 특화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풋 아웃풋을 학습시키자. 아니면 내가 번역을 할 거면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번역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학습시키자. 이런 식으로 돌아갔는데 챗GPT는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언어를 와장창창 때려박으면 모든 걸 알아서 한 번에 다 잘하지 않을까? 라는 가정을 세우고 이제 실제로 익스큐션을 한 거죠. 실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래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AI 개발자들의 속된 말로 이제 좀 내가 이때까지 한 게 맞나 하는 현자 타임을 가져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그래서 도메인에 딱 특화된 AI들이 이제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논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is dead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는 그런 AI들만 만드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끝났다. 그냥 챗GPT로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꼭 챗GPT가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하면 다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게 비전 쪽에도 함의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비전도 그런 식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랑 어마어마한 계산량을 때려박으면은 예전에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이제 그 영상 처리나 이미지 처리 같은 걸 통칭해서 비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그러면 예전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그 사진이 있으면은 사진에서 카메라에서 그 픽셀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하나하나 풀었어요. 그런 거 풀어가지고 합쳐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이미지 생성을 하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텍스트 쪽에서 그냥 그렇게 태스크를 다 쪼개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엄청나게 큰 모델을 만들면은 걔가 모든 태스크를 다 잘 푸는데? 라는 이제 거를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테슬라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자기네들이 일단 그걸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의 챗GPT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그거를 이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게 그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거든요. 참고로 도조는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도장. 일본어 도장. 그거 아니고 이제 그 권투 도장, 유도 도장, 검도장. 도장.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무술을 좋아한 게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앨런 머스크랑 주커버그가 둘이 주짓수로 싸우겠다고 했는데 얘네들 일본 무술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모든 엔지니어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도조라는 그런 용어는 여기서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도장 뭐라 그럴까 뭐 체육관. 뭐 이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를 훈련시키는 거니까 도조가 맞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챗GPT와 대등한 패러렐 개념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은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기반이 되는 모델인데 지금 뭐 이름은 없고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말만 했는데 그거를 거기에 필요한 이제
백업을 이제 이 도조라는 네, 그거 그 슈퍼컴퓨터 하는 파운데이션 거고. 모델의 학습을 이제 도조에서 한 거고. 네. 네. 뭔가 이름이 하나 붙어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을 붙이는 게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챗GPT도 원래 이렇게 뜰 줄 모르고 챗GPT라고 붙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좀 더 휴먼 프렌들리하게 바드처럼 이런 이름 붙이는 게 그렇죠, 맞는데,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특성화한 약간 일반 명사처럼 챗GPT를 만들었는데 네네네. 그게 너무 이제 떠버리니까 그죠. 챗GPT 같은 거 약간 논문 이름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GPT는 실제로 AI 모델 이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약간 자기네들이 비전의 챗GPT를 만들었다고 일단 주장은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연말에 나올 FSD를 봐야 돼요. 근데 진짜로 그게 잘하면은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율주행에 쓰던 비전 모델이 로봇에도 똑같이 쓰이고 다른 카메라에도 똑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카메라에서 보통 보면은 내가 이걸 찍으면은 이게 음식 사진이다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사람 사진이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사람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쓰는 모델이랑 자율주행 쓰는 모델이랑 로봇이 어떤 물건을 보고서 이거 어떻게 짓는지 판단하는 모델이랑 원래는 다 달랐는데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로 다 그냥 통칭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또 다른 혁명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챗GPT가 좋은 부분은 AI 엔지니어가 없어도 AI를 그냥 다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AI 엔지니어가 이제 많이 죽었고 많이 줄 거거든요, 앞으로도 한동안. 근데 이제 비전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는 진짜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연말 FSD가 많이 기대된다. 진짜로 완성한 게 맞으면은 사실 GPT-3가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학계에서는 다 놀랬어요. 와, 이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챗GPT는 또 어나더 레벨이었고 전 GPT-4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GPT-4는 또 챗GPT랑 또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분내 만회하고 있어요. 합격은 이제 다 해요. 애지간하면은. 근데 GPT-4는 이제 수석으로 분내 만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에 수석이나 사석은 챗GPT가 아니라 GPT-4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이제 합격 턱걸이랑 수석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어쨌거나 칼갈고 나와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느 정도로 잘할까 그거는 전 좀 기대를 가져올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쭉 이렇게 한 30분 했는데 네. 뭐 아이고.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승훈 대표님 좀 가끔 자주 불러달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못했던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서 어쨌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유튜브 보시는 분이나 제가 속한 이런 컨텐츠는 그래서 관련된 주식이 지금 그러면 테슬라가 일테면 테슬라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죠, 테슬라의 지금 주가는 그러면 어디쯤 와 있는 거야? 그런 기대를 다 반영한 거야? 아니면 반영할 수 있는 거야? 밸류가 얼마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가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네,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오늘의 요지는 그건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만든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작년 11월이 저점이었고 그때 이후로 제가 알기로 50% 이상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가를 좀 볼까요, 저도? 네. 이얼 투 데이트로 볼 때 37% 정도 올랐는데 근데 테슬라는 왔다 갔다가 지금 너무 심해요. 언제나 얘네는 왔다 갔다 너무 심한 주식인데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된 게 별로 없으니까 시장 기대감도 확실히 안 먹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진짜 챗GPT 같은 느낌의 뭔가 그걸 준다 하면은 저는 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테슬라는 그냥 빠지면은 알아서 언젠가 오르더라고요. 이게 테슬라의 특징 중 하나가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의 특징을 보면은 테슬라는 기관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언제나 상대적으로 덜 담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왜 덜 담냐 하면은 주가가 그 큰 주식이 막 50%씩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기관들 싫어하죠 그런 거. 네, 기관들은 그런 거 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은 스탑로스 걸려가지고 쭈르르르 밀릴 텐데 그런 펀드 매니저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보다 개인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실제로 맞아요. 개인이 흔들리지 않고 뭐 흔들리던 뭐 오르던 그냥 꿋꿋이 가져갈 수 있는 주식으로는 훨씬 더 좋다. 제 생각에는 뭐 꿋꿋이 가져가는 거 이전에 그냥
뭔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무슨 뻘짓을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럴 때 갑자기 막 코인 뭐 마스터 코인이다 막 이런 소리 하면 떨어져요. 그럴 때 사면 너무 좋다. 노이즈가 있을 때 오히려 그죠. 오히려 노이즈가 있을 때 사면은 네. 노이즈가 있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좀 과하게 떨어져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기관 스탑로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로.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런 거 원래 받아먹는 게 진짜 꿀 같은 트레이딩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해서 남이 손절한 거 받아먹는 게 꿀 같은 트레이딩인데 이제 개미도 맨날 기관한테 털리지 않고 이렇게 기관 스탑로스 받아먹는 게 좋은데 네. 그러기에 참 좋은 종목이다.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뜰 때도 재밌는 게 그 뉴욕타임즈에서 테슬라 기사가 한번 떴는데 그 주주들 세그멘트를 나눠놨어요. 근데 그 중에 세그멘트 중에 코리안 리테일 인베스터가 있어요. 한국 개미 주주가 한 4%인가를 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리테일 인베스터가 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는 그냥 빠지면은 살만한 종목은 맞는 것 같다 확실히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얘기했습니다. 네. 언제 엔비디아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엔비디아도 좋고. 네네. 약간 그 저는 사실 테슬라 엔비디아 안 사고 좀 더 시총 낮은 애들 사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한번 좀 불러주시면 언제나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과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